한 사립대에서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 학위 논문을 낸 지원자를 교수로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타타대우 상용차에서 만든 4.5톤 화물차 60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빠졌습니다. 개헌안 전문에는 기존에 있던 3.1운동과 4.19 혁명 정신에 더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정신을 새로 담았습니다. 한 사립대학교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맞지 않는 지원자를 교수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연구 업적을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지만 탈락자들은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이 대학교 보험학과 교수로 임용된 사람의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루는 제3보험 관련 교수로 임용됐지만 145쪽 분량의 논문에는 모집 분야와 부합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 경영학 논문에 더 가깝습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과 상대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될 수가 있겠네요. 제일 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학 측은 전임 교수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 필수 요건으로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련 학위를 무시하고 채용을 강행하자 탈락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임용된 지원자가 당시 심사위원과 대학원 동문이어서 부정 채용 의혹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번 해당 학과는 해당 자격증을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어떠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이 단 한두 개라도 부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죠. 대학 측은 연구 업적을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모든 연구 업적을 심사하는 거라서 학위 논문이 불을 맞았다고 해서 탈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고득점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교수 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대학 측의 개입 여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어긋난 대학 측의 교수 임용이 부정 채용 논란과 함께 자칫 강의마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강원랜드 부정 합격이 드러난 226명 모두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지난 2015년과 16년 신입 경력사원 공채에서 채용 비리로 탈락한 8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취업 준비생들은 허탈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이 좀 더 확실해지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기관은 인사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채용 비리 사례와 개선 방안 공유, 외부 인사위원 선정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인사 업무 관련 교육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채용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장에 버리고 범행을 감춰온 전주시 환경미화원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살인 사건이 1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건 전주시의 허술한 인력관리 탓이 컸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장에 버렸다고 자백한 환경미화원 이모 씨. 이 씨는 피해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전주시에 제출하고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서까지 위조해서 뭐 휴직 처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취미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휴직과 병가 등 근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주시. 전주시는 위조된 진단서만 믿고 장기 휴직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부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이 씨의 업무는 쓰레기 수거차 운전. 그런데 이 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됐어. 맞아요, 그 말은. 전주시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노조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이제 추천해줘요.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근무 배치 명령을 내주거든요. 우리 그걸 믿었죠.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으로 전주시의 인력관리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진입니다. 한국지행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군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릴레이 성명이 12일째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군산시 새마을 가족을 시작으로 오늘은 군산시 보훈단체 협의회가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여성단체 협의회와 상인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혁신성장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해 전북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 현태인 단장은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강소, 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군 단위의 유망 산업을 다각화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타대우에서 만든 4.5톤 화물차 60여 대에서 비슷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타대우는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왜 그런지 고장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호 기자입니다. 운수업자들이 둔기로 화물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삭발투쟁에 나섭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출고한 타타대우 상용차 일부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고객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운행한 지 1년만 지나도 매연 저감 장치에 이물질이 쌓여 출력이 시속 20km까지 떨어진다고 항의합니다. 속도 제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 오는 차들하고 충돌도 있었던 사실이고요. 제가 이 차를 산 것 자체가 후회가 되고요. 또 잘 소모되지 않는 엔진 오일의 경우 4.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10,000km만 달려도 4리터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함이 발견된 4.5톤 화물차만 60여 대. 직영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들 차가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비스가 너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 측은 문제가 있는 차량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서 고객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사가 무상 수리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정확한 결함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점검과 부품 교환에도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운수업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군산시 비응도 등 군산 2국가산업단지 9만 6천 제곱미터에 새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새 공장에서는 한 해 종이 27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신문 용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종이도 만들 계획입니다. 군산세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으로 국산 자동차 157대 21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출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새 차를 대출로 산 뒤 견인차 같은 특장차로 불법 개조해 현금을 받고 해외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후보 경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비추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공모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쯤 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